비트코인이 이번 주 피똥 한번 시원하게 갈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을 벌벌 떨며 두려움을 느끼셨을 텐데요. 저희 동전 뉴스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일상을 보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빛을 발휘했던 저희 마스터 지표 익절입니다. 이런 거지 같은 장 속에서도 쏠쏠한 수익을 냈습니다. 잠시 후 공개합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물가지표는 생각보다 낮게 나왔고 그 여파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연시 여겨지던 금리 인하가 아직 이르다는 의견까지 지금 시장은 희망과 불안이 공존하는 아주 열받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포인트로 이 이상한 시장의 흐름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물가지표가 공개된 이후 각 자산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둘째, 9월 연준의 금리 결정을 둘러싼 엇갈린 관점에 대한 각자의 근거는 무엇인지. 셋째, 그 모든 기대와 불안을 한몸에 안고 있는 비트코인의 현재 위치까지. 지난주 시장이 가장 주목했던 이벤트는 단연 미국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였습니다. 발표된 수치를 보면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하면서 시장 전망치였던 2.8%를 소폭 하회했고 전월 대비 0.2%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하면서 예상치인 3%보다 웃돌았으며 전월 대비 0.3%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됐고 국채금리는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상승 마감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완전히 꺼지진 않았다는 것을 보여줬죠. 왜 이런 움직임이 나온 걸까요? 시장은 CPI 수치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것도 있고 연준의 스탠스가 예전처럼 강경하지 않다는 인식으로 CPI가 다소 높게 나와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시장은 지금 어느 한 지표만 보고 베팅하기엔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CPI 발표는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를 살짝 지지해줬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는 상태라는 걸 확인시켜준 이벤트였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단 하나죠. 9월에 정말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 애매합니다. 양측의 입장을 모두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금리 인하. 대표적인 논거는 고용 둔화예요. 최근 발표된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은 7만 3천 명 증가에 그치며 예상치인 10만 명을 크게 밑돌았는데요. 거기에 실업률도 4.2%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소비자 물가지수도 시장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장에서는 9월에 드디어 B컷 금리 인하가 나오는 거 아니냐는 기대가 생긴 거죠. 근데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가장 큰 근거는 여전히 높은 근원 인플레이션이에요. 지금 CPI는 어느 정도 둔화됐지만 근원 CPI는 아직도 높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실업률이 아직도 5%를 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노동시장이 아직 튼튼하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게다가 연준 관계자들의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데이터에 기반해 결정할 것이라는 공식 발언도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원론적인 발언들이 반복되면서 금리 인하는 아직 이르다는 신중론이 여전히 시장에 깔려 있어요.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연준이 연말 전까지는 상황을 더 보려고 할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죠. 즉,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와 신중론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이 지금 자산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CPI 발표 하루 만에 비트코인이 12만 4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예민하게 움직인 자산이죠. 2주도 안 돼서 신고점을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이번 상승은 시장 전반에 깔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비트코인에는 유독 강하게 작용한 건데요. 고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전반에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여기에 ETF 수급도 뒷받침됐는데요. 특히 블랙록, 피델리티가 운영하는 현물 ETF들이 다시 한번 강한 순유입 흐름을 보이면서 가격 상승에 불을 붙인 셈이 있죠. 거기에 기관들의 재진입이 확인되자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도 함께 회복됐습니다. 기술적으로도 12만 달러 초반대는 지난 고점 부근의 강한 저항선이었기 때문에 이걸 뚫었다는 건 뉴스 효과 이상이라는 해석이 많았는데요. 8월 18일 현재 기준으로는 11만 6천 달러까지 후퇴하면서 신고가 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급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시장을 길고 넓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CPI 발표는 숫자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은 움직였고 시장 기대는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너무 앞서면 실망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9월 FOMC가 시장의 기대를 다 받아주지 않을 거란 신호도 감지되고 있으니까요.
Good afternoon. 이제 9월 FOMC 전에 남은 일정은 8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인데요. 일정은 9월 11일 목요일 밤 9시 30분. 이 발표는 9월 FOMC 회의를 바로 앞두고 나오는 만큼 금리 인하 기대에 결정적인 힌트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9월의 첫 신호탄은 물가 지표가 쥐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은 데이터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저희 마스터 지표가 이 혼란한 장 속에서 수익을 냈는가, 냈으면 얼마나 냈는가일 텐데요. 앞으로 추세가 어쩌고, 하방의 가능성이 저쩌고, 상승 확률이 하락 확률보다 낮지 않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다고 말할 수 없지 않지 않다, 이런 애매모호 아사모사하게 떠드는 게 아니라 실제 차트와 신호를 바탕으로 어떻게 매매하고 수익을 내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표와 영상처럼 잘 맞은 구간만 짜집게 하는 게 아니라 지난 한 주 8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시장의 변동성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8월 11일 12시 15분 적색 공신호입니다. 바로 진입합니다. 익절가 전고점, 손절가 꼬리 바로 위로 하면 너무 낮기 때문에 익절가의 3분의 1로 하겠습니다. 1.84% 익절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8월 12일 6시 45분 녹색 공신호입니다. 바로 진입합니다. 익절가 전고점, 손절가 꼬리 아래로 하겠습니다. 1.71% 익절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8월 14일 21시 30분 별 신호입니다. 꼬리가 몸통보다 길기 때문에 진입합니다. 이 봉 하나가 4%가 조금 안 됩니다. 이렇게 슈퍼 장대봉일 경우 꼬리의 중간 정도에서 진입합니다. 익절가 매물대, 손절가 꼬리 아래로 하겠습니다. 1.07% 손절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3번의 신호, 2번의 익절, 1번의 손절입니다. 2.48% 익절입니다. 5배 레버리지 사용 시 12.4%, 10배 레버리지 사용 시 24.8%입니다. 조금 첨언하자면 이번 주는 매우 혼조세였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장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선방입니다. 이전의 영상들을 보시면 훨씬 좋은 수익률, 비겁한 팬네! 저희 마스터 지표를 무료로 사용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 설명란 링크 확인하세요.